안녕하세요. 장호 경제교실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장래 산업경영계에 공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62조 원 매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산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철강산업을 제외하고 2차 전지 소재 산업에만 그런 매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연기관 기름을 넣는 자동차 엔진에서 2차 전지로 옮겨가는 시대가 되었죠. 그걸 미리 10년 전부터 포스코홀딩스는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2차 전지. 2차 전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양극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안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극재를 100만 톤, 그리고 음극재를 37만 톤, 이렇게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리사이클링이라 해서 폐배터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폐배터리를 재생하는데 7만 톤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가운데서도 중요한 소재인 리튬과 니켈이 있습니다. 양극재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소재죠. 리튬은 42만 톤, 니켈은 24만 톤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이란 광물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예전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서 염호라든지 광산을 사가지고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홀딩스는 2차 전지의 중요한 소재들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리튬이라든지 니켈, 이런 광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서 전 세계 시장에 2차 전지의 중요한 소재들을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지금 현재 고평가되었냐 저평가되었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연말에 28만 원이었는데 녹화하는 시점 7월 13일 날 기준으로 보니까 42만 원, 5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비슷한 2차 전지 소재 기업은 더 많이 올라간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주가를 비교할 때는 PER이라는 이 PER라는 배수를 사용합니다. 기업이 어떤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할 때도 이런 배수를 통해서 고평가됐나 저평가됐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이 PER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가총액에서 순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이 순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출액에서 각종 원가, 인건비, 광고비 전부 빼고 법인세까지 다 뺀 모든 경비를 빼고 남은 순수한 이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가총액의 당기순이익을 나눈 배수가 포스코 홀딩스는 11배수입니다. 비슷한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회사는 어떤 회사나 보면 이 PER가 한 700까지 나오는 거였습니다. 성장하는 기업 같으면 100, 200 정도는 그냥 우습게 이렇게 PER가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미래 수익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PER를 봤을 때도, PER라는 지표를 봤을 때도 포스코 홀딩스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수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한 지수로는 PBR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 PBR은 또 무엇이냐면 전체 시가총액에서 부채를 뺀 자기 자본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100억인데 자기 자본이 100억이다. 그럼 PBR이 1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자본 숫자만큼 뭡니까? 주식의 시가총액이 형성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전 시가총액에서 자기 자본을 나누어 보니까 1 미만입니다. 0.56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다 팔아도 시가총액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PBR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직 지표만으로 볼 때입니다. 그러나 PBR을 기준으로 볼 때는 성장성이 있고 일에 큰 기업일 경우에 적용이 되지만 아주 작은 기업에서 PBR이 1 미만이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자기 자본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 곧 망해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PBR 포스코에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엇 파동이라는 그 기술적 분석에도 보면 한 번 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 쉬었다가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네 번째 또 쉬었다가 다섯 번째 상승이 있은 다음에 계속 또 하락했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게 바로 주가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래프를 놓고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을 놓고 좁게 이렇게 살펴보시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또 뭐 올라가지 않는 기업도 있죠. 그러나 포스코홀딩스를 보면 미래의 성장 동력인 2차 산업, 2차 전지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한다. 자, 반드시 주식 투자는 위험이 따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조정도 받고 또 올라가다 보면 조정받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는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되었다고 지표상으로 나오지만 예전 가격에 비하면 50% 이상 올랐고 아주 몇 년 전에 그 전고점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좋은 투자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도 제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그 복리 효과라는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동영상이 소개되니까 여러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제 봉급생활자고 혹은 자영업자라도 한 달에 포스코홀딩스의 가격인 한 40만 원 되는 여러분이 아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높고 낮고 상관없이 매달 한 주씩 여유가 있을 때마다 사는 겁니다. 꾸준히 10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내연기관에서 2차 전지로 옮겨간 전 세계적인 비율이 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93%의 시장이 널려있다 이러면은 틀림없는 성장 산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철강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회사죠. 모든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비행기 모든 것이 이 철이 들어가죠. 이 산업도 함께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내림에 관계없이 10년, 심지어는 20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처럼 20년 투자해도 2만원대, 지금 20년 전에 2만원인데 지금 19,000원대인가요? 있잖아요. 이런 기업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장이 뚜렷하고 앞으로 갈 산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해 나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장호의 경제교실,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의 장래 산업 경영계획 공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